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오늘 EWY ETF 그리고 코르 ETF 그리고 야간 선물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하락했잖아요. 엔비디아, 테슬라 주요 종목들이 약세였는데 테슬라는 현재 자동차 관세 발표 이후에 시간외에서도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지에 연결할 텐데요. 경제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관세의 긴장감,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연준의 부도 보수적인 목소리까지 최근 오른 부담감, 오늘 좀 총체적으로 좀 겹친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좀 자동차 이 관세에 대한 방금 나온 속보들까지 현재 분위기 좀 전해주실까요? 네, 현재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이 진행 중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나온 내용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수입 관련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4월 3일부터 이제 이런 관세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나무에 대한 관세와 여기에다가 제약회사에 대한 관세까지 앞으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올 거다라고 밝혀진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자동차 관세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시적 관세가 아닌 앞으로도 지속될 관세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추가적인 관세 소식들이 4월 2일 이후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며 여기에다가 현재 제3대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추가적으로 미국 쪽으로 공장을 옮기지 않는다면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중국 관련해서는 관세를 만약에 중국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발언까지 여러 가지 시선이 섞인 발언들을 이번에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수입차에 25% 관세 내달 2일부터 부과하고요. 자동차 관세는 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의약품 목재에도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4월 2일 상호 관세 모든 국가에 적용할 것이다라고 발표도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사실 올해는 닷컴 버블이 정점을 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상황을 두고 닷컴 버블과 좀 비슷한 전조 증상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점이 좀 비슷하고 좀 다른지 우리 분석을 해주신다고요. 주요한 내용이네요. 네, 일단 닷컴 버블과 지금과 비슷하고 유사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닷컴 버블 시대에는 닷컴이라는 온라인 시장에 집중하면서 전반적으로 그쪽의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반면 최근 들어서는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알리바바 회장인 조사이 같은 경우는 미국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서 잠재적 버블을 경고를 하기도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기가와트의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취소를 하면서 사실 데이터 센터 과잉 공급의 초기 징후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시장에 관련해서 AI에 관련된 집중도가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러셀 1000의 성장 지수의 상위 10개 종목이 지수의 61.3%를 차지하기를 하기도 하고 이건 닷컴 버블보다 높은 상황이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테크 주식들이 지난 3년간 사실상 대부분의 러셀 1000 성장 지수 수익의 72%를 기여하며 주도한 결과고 최근 주식시장 움직임 자체도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집중되는 부분들은 이 AI 투자가 과연 앞으로 리턴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집중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정리를 하자면 분명히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닷컴 버블 시대와 지금은 조금 크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닷컴 버블 시대에 많은 기업들은 투기적 기업이다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이너스 현금 소진율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의 대부분의 AI 섹터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아마존이 1000억 달러, 알파벳이 750억 달러, 메타가 650억 달러 가량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빅테크 회사들은 그 당시 투기적 회사들과 달리 이런 AI를 제외를 하더라도 높은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AI 관련된 수익성이 낮게 나오는 상황이라서 분명히 AI 개발에 3천억 달러를 유지를 하면서도 주요 테크 기업들은 2,300억 달러 이상의 합산 자유현금을 흐름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IB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는 아무래도 닷컴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마이너스
현금 소진율을 기록했던 거는 전반적으로 대조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이 분명히 높기는 하지만 닷컴 시대의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상당히 다르다. 그 당시보다는 훨씬 더 낮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멀티플이 PE 기준으로 35고로 약 닷컴 버블의 정점 당시 90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상황이고 시장의 랠리도 너무나도 덜 극단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사실은 분명히 버블 정도는 끼어 있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소비가 불황으로 넘어갈 때 분명히 가장 먼저 조정을 받을 쪽은 AI 섹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닷컴 버블처럼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사태는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관세 불안감 속에 미국 증시에서 빠져나온 돈이 최근에 중국이나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유럽 안에서도 유럽 AI주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은 시가총액 1위로 좀 등극하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SAP가 최근에 노보노디스크를 제치며 선두에 섰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관세 관련된 이슈로 아마 가장 커다란 상승에 대한 혜택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재미난 거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노보노디스크 같이 이번에 대체적으로 이번에 대놓고 제약회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타격을 받을 기업과는 달리 SAP 같은 경우는 현재 클라우드 기반, AI 기반 성장 기업으로 유럽 내에서 빠른 성장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이런 AI 섹터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관세 관련해서 조금 더 현물을 파는 기업들보다는 현실적인 물건을 파는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관세에서 좀 멀어지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SAP가 전반적으로 현재 미국에서 빠져나오는 자금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재 현물을 파는 기업들에서 빠져나오는 자금에서 돈을 흡수했다라는 평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흐름 자체는 아마 조금 더 관세 부과가 나올 때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 플러스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보노디스크를 제치고 유럽의 SAP가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면서 역시 AI가 글로벌 좀 대세의 단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캐나다가 보복에 나섰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동결하고 향후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자, 테슬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관계가 많이 악화가 된 상황이고 캐나다가 최근에 4,300만 캐나다 달러 혹은 3,000만 미국 달러에 해당하는 테슬라 리베이트 지급을 중단한 상황이고 전기차 인센티브에서 테슬라에 대한 지급을 제외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교통부 장관이 미국 관세가 유지가 되는 한 테슬라 차량이 IZEV 프로그램 자격을 갖추지 않도록 요건을 수정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최근에 유럽에서 2월 판매가가 전년 대비 40% 이상 테슬라가 급감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테슬라가 아마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유로 이제 많이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신모델 Y 출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관들의 예상치 자체는 현재 컨센서스가 유럽과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급감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라든지 완성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테슬라 자체는 지급이 되지 않지만 다른 국가들에게선 직접적으로 테슬라에게 부과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구리에 대한 수입 관련된 부분에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건 테슬라를 포함한 모든 전자제품에 추가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철광과 알루미늄에도 관세가 붙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테슬라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결국 기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타파하는 데에는 전반적으로 진짜 이제 만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가형 모델과 완전 자율주행 출시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방향성을 주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직까지 사실 6월까지 이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직 확실히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이 6월까지 이 저가형 모델 완전 자율주행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신뢰적인 발언을 주는 일론 머스크가 아마 미리 트위터를 발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트위터에 이런 글들을 적을 때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반등이 나오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인도량이나 아마 전반적으로 주가 관련해서는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구리 선물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거 지금 유사람님께서 좀 주목하시고요. 자, 빠르게 오늘의 종목, 내일의 종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개인적으로 프록터앤갬블을 설정을 했습니다.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는 관세 이유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종목이기도 하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지급하면서 대부분의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세에서 조금 더 자유롭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관련해서 가장 개인적으로 주목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의 종목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룰루레몬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룰루레몬이 어닝 발표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오늘 내구재 수주에 대한 어닝 좀 제표가 잘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럭셔리 관련된 지표, 소비 관련 지표가 어떻게 흘러간지 가장 먼저 알려줄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일의 종목 룰루레몬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